자, 서둘러 오셨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니, 늦으셨어요. 네.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내일 마지막 국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국조를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관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이번 국정조사 최대 성과는 뭐다? 자,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네. 또 핵심 쟁점에서 정말요 강백신이 됐든 검찰이 됐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예요. 이런 거 하나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단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신들이 판단했고 유죄 판결이 났지 않았느냐. 예를 네. 들면 이화영 예. 대북 쌍방울 송금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끝난 건데 왜 자꾸 그러냐. 예. 3심 그런 거예요. 끝났는데 왜 자꾸 얘기해? 네, 왜 그 얘기만 그러냐. 하고 있죠. 그래서 증거를 내놔봐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무죄고 조작 기소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 죄송한데요. 우리에게 이게 있네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깡통이더라. 하나도 없고 예. 조작한 것만 다 드러났어요. 예.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결국은 이호남이가 마닐라에 있었나? 그렇죠. 예? 마닐라에 있었나? 또 이호남이가 2019년 5월 12일 날 방용철이하고 만나가지고 자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할 텐데 이때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돈을 300만 불을 주기로 했느냐? 그럴 때 중국 단둥에서 만났잖아요. 네. 방영철이 말이. 예. 그러면 단둥이니까 거짓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호남이가 활동하는 무대가 예. 단둥, 심양, 예? 그다음에 훈춤,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면 끝날 줄 알았죠. 예. 근데 앞불사 이 이호남이가 심각한 장 수술 이걸 해가지고 네. 5월 11일도 아니고 네. 5월 10일 예. 장 수술을 하고 예. 12일 날 평양으로 들어가요. 예.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치료 확인을 하고 5월 14일 저녁 이후에 단둥으로 넘어와요. 그게 국정원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종석 원장이 확인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2019년 당시에 우리가 국정원이 확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단둥이라든지 동북 삼성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호남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그 국정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 몇 월 며칠 어디 있었다는 다 알고 누구 만났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남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간두지 않죠. 일거수일투족을 예. 다 살펴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미 2019년 그때 이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김기현이 국정원장이었을 때 검찰에 제출했어야죠. 안 한 거예요. 왜? 아니 그 전에 이재명 끝내버리면 되지 뭘 해가지고 자신들이 5년 임기 기간에 이재명 보내버린다. 네. 해가지고 꼼짝 마라 해서 뭐 진술 조작 다 했기 때문에 김기현 같은 사람 오히려 이재명 죽이자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권 죽이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알고도 덮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7월 24일부터 27일 그때 또 뭐 이호남이가 필리핀 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 있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6월 30 날이잖아요.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체면이 상해가지고 우리 밑에 사람한테 말도 못한다고 1시간 만난 동안에 30분을 정말 울고불고 했어요. 거의. 예. 제발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고 대화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조성해줘라. 근데 연합훈련은 8월 25일이니까 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의 최고위급이 필리핀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관둬요? 누가 오고 무슨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밀착 관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필리핀에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 내 우리 그 국정원 직원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 행사한다고 준비하는 쪽에 통일부 직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국정원은 뭡니까? 국정원도 2명을 추가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네? 북한 대표단만 감시하겠습니까? 북한 대표단과 계속 접촉하는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적인 인사. 예. 김성태, 안부수 뭐 다 우리가 감시하고 국정원이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도덕이란 표현 맞는지 모르겠다. 양심 이런 게 있다면 자기들의 아니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이호남이하고 만난 사진 한 장. 예. 또 이호남이하고 자기들하고 회의한 그 녹취 녹음 한 예. 장 없잖아요. 그 녹취 좋아하는 예, 김성태 그러니까요. 방용철이가 하나도 내놓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된 건데 그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고 네. 반드시 이제 수사로 엄벌 조치가 해야 필요하겠다라는 됩니다. 네, 해야 돼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나노스 주가 조작 사건에 예. 대해서 예. 이거 지금이라도 그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이거 수사 왜 개시 안 하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수사 개시를 해야 돼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다 넘겨줬는데 검찰이 이 서류를 접수해서 수사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반납하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재판이나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강백신을 비롯해서 이 조작 기소한 팀이 많은 것 같아도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 찐윤이어 가지고 뭐 네. 반부패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우리 이 이재명 대표님을 정말 목에 칼로 막 들이댄 네. 그런 행위를 한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에서 이 수사 개시를 해야 돼요. 네. 이번에도 가서 금감원 네. 현장 조사 가서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게, 지금도 봤던- 있어요. 예. 김성태 주가 조작 자료가. 아니 금감원이 그거를 이렇게 다 해놨더구만요. 네, 다 해놨는데 안 가져간 거잖아요. 안 가져가니까 그냥 금감원이 이제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일 그 종합청문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예. 열고 30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네.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아. 이거는 뭐 특검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너무 예. 명백하게 뭐 예. 재창영이니 예, 그렇죠. 뭐 이제 대장동 사건도 네. 재창영이 위례 신도시니 그다음에 뭐 대장동 그분이란 말 자체가 제가 없고 없죠. 오보라고 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10년 된 그 녹취록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세 번 나와요. 어떨 때 나오냐? 이재명이 안 해준다. 예? 이재명이를 접촉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네. 뭐 이럴 때만 나와요. 그렇죠. 김만배 씨 녹취록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이 딱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그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를 자기가 이렇게 지분이 원래 12%밖에 없는데 그 50%를 가져오면서 김만배가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일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판공비 업무 추진 비슷하게 돈 쓸 데가 많다. 아하. 해가지고 남의 거를 뺏어가요. 그때 여러 사람의 일을 봐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50억 클럽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참 그 기가 막힌 세월이 지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절에 그렇죠. 마치 막 무슨 네? 큰 죄를 저지른 죄인, 지금도 범죄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 그분에게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감사원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현장 감사원 갔습니다. 조사.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예. 조사가 강압 있었냐 없었냐 이 예. 논란이 상당했었는데 그 예. 확인 어떻게 실제로 감사받는 환경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예, 아주 좁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감사를 두 군데 사고 영상 녹화실 하면 가운데 관찰실이 있고 관찰실에서는 양쪽 다 이 유리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여기 인터폰처럼 연결해 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인터폰처럼 연결한 거를 본 감사 고위급이
야 뭐라고 다시 물어봐 하고 이렇게 인터폰으로 또 지시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4급, 5급 우리 이제 그 중앙부처 과장 그 밑에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아침부터 불러다가 새벽 2, 3시까지 조사한 거는 뭐 부지기수로 많고 아이를 가진 그 여성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아침 6시까지 조사도 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그 행위로 해가지고 인권 침해 사례로 다 지금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와, 네. 이게 그 경찰 검찰에서도 네. 야간 조사하려면 네, 이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예, 동의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그런 것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 당신은 공무원이다. 응? 나는 당신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뭐 밤새 일하는 뜻이고 일하면 내 말에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조사실은 커요 차라리. 검찰은 차라리 커요. 거기 예. 검사도 있고 그 검사실 안에 여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계장 네. 둘 또는 셋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교도관도 있고 네. 변호사도 있고 많잖아요. 예. 감시할 수 있는 네, 인력들. 그래서 내가 좀 다급하면은 교도관한테 나 화장실 좀 간다든지 예. 뭐 아니면 뭐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여직원도 있고 조사 계장도 있고 여러 사람 있으니까 네, 네. 무자비하게 해도 예. 강백 씨나 이런 사람들 자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검사실 네. 안으로 데려가서 뭐 유동규를 해유하는 다른 검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검사들도 자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네, 네. 아니면 여러 사람 모아놓고 아예 먹을 것 주고 진술 세미나를 시키잖아요. 네. 술 주고 담배 피게 하고 이거는 한 사람 불러다가 뭐 누가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 회색 거기 변호사를 부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부른다는 행위는 예. 내가 처벌받을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자수에 가까운 행위로 보니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예. 지금은 조금 하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은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권 초기잖아요. 22년 5월 2일 날 5월 9일 날 들어와 가지고 네. 6월부터 감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때 불려간 사람들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그 포렌식해서 무조건 다 해버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간에 84회의 포렌식이 있었는데 감사원에 네.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993건의 포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감사원이 발표한 바로는 83명 182건 조사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거죠. 네. 아니 국방부만. 국방부의 국방조사실에서만 예. 연인원 398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연인원이긴 하죠. 그 당시에 뭐 anything but 뭐 문재인 해가지고 전 정권 네. 관련된 모든 그 서해 피격 사건 한 건만. 서해 피격 사건 한 건만 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감사원은 해군도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네. 해경도 부르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숫자가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지면 185명이라 하면 네. 8번 불려간 사람도 있고 10번 가까이 불려간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억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고발해야 돼요.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 똑같은 인권위원회. 2급 비밀도요. 군사 기밀이 있고 그냥 일반 그냥 비밀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군사 기밀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군사 기밀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외교안보조사국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제하고 최재해가 감사원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말했잖아요. 네. 유병호가 그렇죠. 타이거파들의 핵심 특수조사국을 예. 다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류를 아무데나 두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보통 철제 예. 보안 시설이 된 그 공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금고로 잠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 바깥에도 여기는 뭐 2급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어디다가 나 보관했습니까? 보여줬더니 나무로 된 네. 그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열쇠 2번 끓는다고 이중 시건 장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군사 2급 비밀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경고문도 없고
관리를 도대체가 아니 우리가 한데 열어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네. 장가있죠. 있지도 않고 문가에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저 안에 구석에 철제 별도의 공간도 없고.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였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다 위반되는 상황이에요. 다 처벌 조치를 네.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X에 네. 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한국기자상 받은 네. 동아일보 이거 두 기자 있죠. 예, 네. 수상 취소 사과 정정 보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선 직전에 그분이 있으면서 그분이 누구냐 선거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네. 대장동으로 뭐 고소 고발 당했는데 이재명 시장 때 사건이라더라가 아니고 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철저하게 수사해라 하고 나서 나온 보도가 바로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 네. 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없지 이렇게 않냐, 해서 뭐. 몰아가가지고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님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보도가 이 보도가 그러니까는 이제 대개 보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의도가 뭐냐 네. 누구를 낙선시키고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 의도가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보도 득표에 자체가 낙선 보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있었다. 보시는 그 다음에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낙선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뭐 한 15% 차이로 졌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그날부터 대서특필되고 뭐 TV 토론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 네 범죄자라는 식으로 하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합시다 할 때 특검 왜 가냐 그러고 그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이 보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수사 대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건 선거법하고 별도로 수사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그분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자신들이. 음. 이번에 보니까 강백신도 이 10년치 녹취를 못 들었대요. 못 듣고 녹취록만 보고 자기가 수사 자료 썼다고 그러는 거고. 예. 기록만 봤다는 거지 예. 직접 듣진 않고. 예. 예. 그 대신 1차 팀, 예. 1차 대장동 1차 본류 수사팀에서는 세 사람이 나눠서 다 들었대요. 다 들었더니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이 기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작해서 누군가가 검찰이나 어디선가 던져주니까 네. 그걸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하고 그날부터 그분으로 그냥 선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네. 그분 대장동 그분은 오보다라는 거고 네. 그 오보를 쓴 기자들이 네. 한국 기자상을 받은 받았고. 거고 네. 그러면 한국 신문협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며?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사실 진짜 확인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은 뭐냐면 그분이라고 말은 정말 남욱이 이야기하듯이 예? 김만배 누나 돈으로 집 사주-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예. 그건 범죄 수익으로 사준 거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집을 사주라고 박영수가 50억 네.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그 박영수가 소개해 준 거잖아요. 예. 박영수하고 윤석열이 한 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 범죄 집단은 박영수 윤석열이 드러난 거예요. 범죄 수익 50억 29억인가 그 집이 23억인가 사줬잖아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 예. 수익을 받은 집단이잖아요. 예. 그 집단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윤석열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통념상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 네. 신문협회나 이런 데가 이런 상을 취소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취소를 해야죠. 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정치 개입했다. 누가 대장동 건을 최초로 들고 흔들기 시작했냐. 그러면 물론 우리 당내에 캠프의 어떤 후보 쪽이잖아요. 그럼 후보가 이 언론사하고 친하잖아요.
예? 예. 정치 관여를 안 보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당시 후보의 네.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거죠. 이낙연 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낙연 쪽. 이낙연 후보님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증거는 없지만 예, 이낙연 후보 예, 쪽. 거기 이 자료를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검찰 수사 의뢰한 것도 그쪽 캠프의 핵심 동아일보 출신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후보님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네. 그쪽에 언론 담당한 핵심 국회의원이 또 동아일보 출신이고 이 여기서 없는 녹취록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분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떨어뜨게 나온 것도 동아일보 기자들이고 동아일보고 네. 딱 맞잖아요, 세 개가. 예. 어? 그럼 이게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졌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 수사를 해야죠. 수사 대상인데 왜 상을 취소를 못해요? 수사 대상이 당시에 그러면 신문협회에도 뭐 동아일보 출신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여하튼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 의혹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 규명을 아니 해야 뭐 된다. 조중동이 다 정치 개입을 하는데 예.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치 개입한 그분 이거는 그래도 좀 다른 언론사까지는 없었죠. 근데 이 동아일보에서 이걸 터뜨리니까 다른 데 다 받아가지고 네. 속된 말로 이재명 뽑아서는 안 될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확 찍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가 네. 지난 그 주 X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해 당사자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당하면은요 밤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해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뇌를 다시 씻는 세뇌를 자기가 해요. 야 내가 진짜 이 사람들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했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러지? 누가 있었나? 내가 말 실수한 게 없나? 꿈에도 나타나요. 근데 없는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받게 만들고 선거에 지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왜 이거를 법적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네. 조치는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법적 조치. 저기 내일 종합 네. 청문회 마무리하고 예. 30날 보고서 채택을 할 거거든요. 종합 네.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저희는 특검 어.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위증 예.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증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 그 위증 고발 조치하고 이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이 사건, 이 기사,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고발하십니까? 지난번에 이 기자들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는 했어요. 언론인이니까 증인으로 부르긴 좀 네. 뭐하고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언론인이니까 막상 대놓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별도로- 본인들이 주장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취라도 가져오든지 네. 문서라도 들고 오든지 그분- 나 이거 보고 보도했습니다. 내 잘못 대장동 없습니다 그분 하든지. 대장동 그분 이게 출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가 아무런 말도 말 못하잖아요. 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통령님 그때 당대표 우리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는 증거가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내놓은 것도 그렇다더라 하는 거예요. 전원 진술. 전원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예.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순방 중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시 그 핵시설 발언 관련해서 한미 관계 이상 없다 뭐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워낙 국정원에 오래 계시기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4년에 영변등 핵시설에 대한 그 사찰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을 하는데 그때 24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시설 중에 사찰을 반드시 받기로 한 거는 22개고 나머지 2개만 사찰에서 제외됐고 이 사찰이 다 끝나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의 이 핵시설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평양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변
뭐 구성 뭐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이게 기폭 장치부터 시작해서 금속을 깎는 것 뭐 또 이거 우라늄을 만드는 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는데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근에 와서도 영변 핵단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예. 그건 위성에서 찍어보면 딱딱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시설 중에 도시를 시설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라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구성에 강선에 영변에 이 세 군데에 뭐 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이미 나온 오픈 소스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핵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건 좀 이 보안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럼 그쪽에 위기가 발생을 많이 찍어요. 그다음에 어느 쪽에 또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위성의 궤도가 일부 조정이 돼요. 그러면 다른 쪽의 영상이 덜 갈 때도 덜 있어요. 찍히게 된다는 거죠? 덜 찍으면 덜 가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이 동부가 한반도 지형을 하루에 4번 찍을 때, 예. 3번 찍을 때, 2번 찍을 때 다 달라요. 예. 사진의 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번 찍을 때 준 사진하고 4번 찍을 때 준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집한 첩보를 주는 거하고 그 양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그 신문에도 뭐 50장 100장 하는데 네. 미안합니다만 훨씬 더 많이 주고받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 장 정말 주고받습니다. 아이고 그거 말할 수 없는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누가 왜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끊겠다. 필크 보고 좀 줄었네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첩보와 정보 교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정동영 장관님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내 인사가 예. 그게 나쁜 거네요. 그렇죠. 예?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예. 예? 어디서 들었겠죠. 대통령께서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한미 간의 연합 정보, 연합 전력 준비태세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첩보도 이제 들여다보고 계시고 보고 받고 하시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좀 빨리 좀 조치하세요 이렇게 하지. 네. 사후에 이렇게 터진 뒤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50장 100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네. 공유하는 정보 양에. 예. 근데 그런 차이를 느껴가지고 외부로 발설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걸 문제 삼아서 언플하고 발설한 것 자체가 문제다. 미국하고의 관계라기보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 간을 균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누구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저는 야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 네, 우리 군의 정보를 잘 모르는 쪽에게 네. 야 요새 뭐 한미 관계 잘 돼 한번 뭐 좀 도와줘 뭐 한 사람이 있겠죠. 야권의 어떤 관계자가 저는 한미 간의 보고 있습니다. 균열을 목적에 두고 예. 이런 언플을 하고 있다. 자신의 당이 워낙 안 되니까 뭐라도 한 건 하려고 요새 뭐 건수 없어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거기에 이제 줄된 관계자가 아니 요새 뭐 이상한 게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지 줘봐 이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림은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그림은 대충 그려진다. 알겠습니다. 박선호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일찍 오셔서 말씀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딴 방송 갔다 오시느라고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박선원 TV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박선호 TV 요새 몇 명입니까? 아니 저희 또 많이 좀 빠지고 50만 2,500 해가지고 와 50만 52만 7천까지 갔는데 빠졌구나. 좀 빠졌어요. 부탁합니다. 저희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